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에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요. 손실보상법을 이야기했는데 처리가 무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여야가 서로 니 탓 내 탓 하다가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 가슴만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밤샘을 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첫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예. 헌법 23조 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이 제한됐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다. 네. 그는 이제 헌법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에 이것이 계획이 돼서 실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제 재정당국, 이제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도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책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서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 줄줄 외우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5월에는 통과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야가 힘을 얼마큼 모으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청와대 눈치만 안 보면은 저는 이거는 힘으로 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본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되겠지만은 전체지병 같은 코로나 이 문제는 사실은 원래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유입될 때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77만 명이 청와대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청와대는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고 잘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이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았던 나라들은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손실보상 문제를 갖다가 풀어나가야 되지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부총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보면은 국민들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과세하고 하면서 이러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코로나 아이고 깜짝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또 눈을 동그랗게 코로나 19 시대에 네. 여러 가지 여기 맞춤형 법들이 정해지거나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법을 꼽아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손실보상법 네. 이걸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예요. 4850님께서 식당이 문을 닫으면은 거기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고 네. 일을 쉬게 되고 청년 알바생들이
일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을 구제를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것이 좀 장기화될 것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늦었지만 만시지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손실보상법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코로나 시대의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4850님께서 자영업자로서 화가 나요. 죽을 지경입니다. 얘기합니다. 아까 우원식 민주당 대표 후보가 다녀가셨는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밖에서 또 자세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분이 아마 당대표가 되시겠죠. 그렇습니까? 예. 자, 어떻게 흘러갑니까? 굉장히 엣지 없는 임팩트 없는 그런 간전평이시네요. 조경태 의원님이 처음으로 그랬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엣지가 없었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따라서 흥행되지 못하는 전대 이런 전대가 유례가 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당원들이 모여서 과거처럼 으쌰으쌰 할 수가 없는 탓도 있겠지만요. 네. 지난 4.7 보궐선거 지금 이제 3주 4주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4주 동안에 저희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이 전당대회가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네. 뭔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님, 김웅 의원님, 예, 김웅 의원이요. 그런 분과 같은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뭐야라는 그런 흥행 요소가 있어야지 다이나믹한 전대가 될 텐데 이제 세 분 다 이제 기존에 거의 이제 20년 이상씩 기존에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신선해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쇄신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을 못 바꾸지? 이 재미없어. 이제 그런 지금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결과는 2강 1중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1강 2중이 아니라 2강 1중입니까? 2강 1중이고요. 네. 근데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게 공정하지 못한 방송으로 또 주 기자가 비난을 받고 2%가 또 징계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 저는 그래서 괜찮아요. 안민석 의원을 비난하면 되지. 저를 비난하진 않을 건데요.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그 2강도 네. 초박빙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초박빙의 2강과 다소 좀 처지는 1중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457님께서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요즘 안민석 의원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용서도 좀 해줍시다. 보니까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안민석 의원님은. 그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선출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의원님? 이거는 지금까지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들에게 별 관심을 못 끄는 것 같아요. 네.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거기는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를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들의 당심이 과연 내일 의원들의 표심에서 읽혀질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좀 궁금한데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 주시죠. 때는 네. 결국엔 도로 한국당, 도로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도 어려워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어떤 분이 선택되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네. 원내대표 선거에 뭐 관심을 많이 가진다 하는 것은 뭐 조금 뭐 과거 역대 원내대표 선거 역시도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원내대표는 옛날로 치면 원내 총무입니다. 원내 예. 총무. 예. 그 원내 일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의원들 중에 반장. 그렇습니다. 그걸 뭐 그렇게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개혁적이고 네. 그리고 그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련한 그 원내대표가 이번에 뽑혀서 네. 그 여야 좀 협상을 좀 잘하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손실보상법이라든지 네. 또 그 민생법도. 이해충돌법 이런 거 네. 정말 국민들이 그 하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꼭 좀 실천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경태 의원님의 호를 다만 조경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태 수영 그리고 안민보국 안민 뭐라고요? 저는 보국으로. 코로나19는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에 4명꼴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8살이 된 태진이는 또래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는 태진이. 엄마는 태진이가 치료를 받을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참 기뻤는데요. 코로나19가 그 기대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엄마는 더 이상 태진이를 치료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막막한 생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엄마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태진이와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태진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이 껴 있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도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내일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은 10에서 40mm, 그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돼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내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직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늘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해일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은 정부가 책임지고 도입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접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한 대상자가 예약 당일 나오지 않아 잔여 주사액을 폐기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요양병원 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미뤘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재개됩니다. 함께 수년된 본회의도 오늘 밤 9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2023년 7월 개인 단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 DSR 산정 체계를 변경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정비로 이어가겠습니다. 보국 안민석 조경 테스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이 돌아온다, 나경원이 돌아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요,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좀 북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당 상황을 왜 저한테 먼저 여쭙는지 워낙 잘 아시니까요. 모르겠는데요. 네, 워낙 또 깊이가 있으니까요. 그 내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기 전에 말이에요. 네. 지금 흐름이 태행, 역행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행이라뇨? 자, 보세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그 힘으로 탄핵을 시켜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예. 이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뒤집는 일련의 흐름들이 시리즈로 계속 나타나요. 예. 그것이 가장 먼저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서병수 의원이라 하면은 부산시장을 지낸 오선 의원입니다. 네. 네, 오선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을 부정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날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이 대통령 청와대 만나서.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를 해요. 예. 이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이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그 세 분이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교감을 했을 수 있죠. 예,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탄핵 부정과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사면 주장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즉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반역사적이고 그냥 퇴행적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제는 김용판 의원께서 네. 또 어마어마한 또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의 국정원 대권 사건 이것이 잘못됐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그 이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이 지난 과거 역사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의 국정농단 그 수사를
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병수, 오세훈, 박형준, 김용판 이 네 사람의 주장의 흐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를 다시 기업겠다는 거거든요. 역행태. 그러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서 나와서 네. 정확하게 서로 카드를 오픈시켜서 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사전 모의했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안 의원께서는 이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738님이 안민석 의원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사전 모의 얘기를 예. 지금 지적하셨. 사전 모의했거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저는 이런 방송의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정. 또 하나가 기존의 인물들에 대한 그 대국민적 이미지를 네. 봤을 때 사실은 좀 태행적이다, 태보적이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민석 인정.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네. 조금 좀 새로운 인물, 그렇죠. 그 새로운 인물이라는 의미가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개혁적이고 또 기존의 어떤 당 운영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2030 미래 세대에 대한 그 꿈을 주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당을 좀 대대적으로 좀 쇄신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의 어떤 요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나올 수 있는 당 대표 후보들은 다 나와가지고 네. 이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제대로 심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나오는 것도 괜찮다. 퇴행 아니다. 퇴행. 아니 그 판단을 네.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당 대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섣불리 네.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요? 지금 그분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안민석 의원님. 그 한교안, 나경원 이 이름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또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이름들로 딱 상징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걸 빠루라고 빠루. 그럽니까? 네, 빠루. 그걸 여전사처럼 그게 딱 연상이 되고요. 한경원 의원 대표님은 태극기 부대와 함께 강화문에 집회 계속하면서 머리 삭발하고 이제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교안 전 대표나 나경원 전 대표의 등장도 아까 이야기했던 네 분의 그런 흐름하고 저는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국정농단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 촛불을 들었던 그 민심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퇴행적인 역사가 이 흐름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쨌든 그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겠다 하면은 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빠루는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게 아니라 국회 그 방어과 직원들이 사용했던 것을 보여준 건데 이것이 좀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경원 전 대표가 들고 다닌 게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들긴 했잖아요. 이런 걸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인데 이것이 네. 마치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분명한 것은 어느 분이든 누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건 뺄셈의 정치거든요. 네. 저는 저도 역시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같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네.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판단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빠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경원 대표가 당시 들었던 빠루가 동물 국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한 말씀을 장면이죠.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모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흐름, 움직임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했던 아사리판인가요? 아수리판인가요? 아사리판이죠. 네. 아사리판이라는 것을 역사를 퇴행시킬 수 있을 우려에 대해서 그것을 그분이 아사리판이라는 그 용어로 우려를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오만한 것이죠. 자신들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겼던 것이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농단까지 탄핵까지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숨겼던 발톱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안민석 있습니다. 의원님, 좀 민주당에서 쇄신하는 걸 못 보여주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보여주니까 좋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네. 그렇게 같이. 근데 저는 조경태, 안민석 이런 분들이 만나서 협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새 대표가 꾸려지면 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하는데요.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보수 진보 보수의 기존 낡은 이념의 틀을 좀 깨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어떤 아주 낡은 이념 대립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또한 나아가서 2030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저는 펼쳐나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네. 국민의힘 당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용 조경태 수영이었습니다. 저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런 국힘의 모습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네. 그런 방향에서 국민들을 편하게, 네. 편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민 정책으로 알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선의 경쟁을 해야지 정치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보국 안민석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경태 수영, 보국 안민석.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